대기업 시청자 KPTU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KPTU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KPTU 오늘도 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KPTU 하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열처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처리 관련된 전방 이슈, 그리고 우리 또 알루코가 있겠죠. 자회사로 또 알루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코 관련된 2차전지 배터리나 그 다음에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2차 전지보다는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관세 관련된 판정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기술적으로 어디를 돌파해 줘야지 이 겪고 있는 조정세가 반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해 볼 건데, 우리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중순이었죠. 이 미국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7% 대비 3배 이상 25%로 인상하겠다, 이러한 소식 속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크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크게 매기다 보니까 이런 반사이익으로 우리 한국산 알루미늄이나 철강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안에 내용을 까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기업 역시 초긴장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고, 결국 주가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 거기에서 우리 한국 역시 포함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15개 국에서의 이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이 상관관계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예비 결과가 언제 나온다? 5월 2일 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결과가 5월 3일 날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관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 타 국가 대비 관세율을 적게 받게 된다라고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차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일 날짜로 저번 주였죠.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예비 판정이란 거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알맥이 사실상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0%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신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2.4%로 산정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있었나 본데 이 다른 기업은 응답을 하지 않아서 43%를 산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이 상장 기업 중에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좀 나오게 되면 좀 파급력이 있겠죠. 요거는 44% 반덤핑이다 보니까 우선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원래 초반에 이 주장했던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관세율이 당시는 66%를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근데 우선적으로 이 알맥 같은 경우는 0%, 신양 같은 경우에는 2%의 부가세를 받았으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타 그 국가 대비해서는 낮게 받은 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받게 된 부가 관세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나라죠. 멕시코는 8.8%, 가장 높은 상위는 82%, 이런 식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 제일 낮게, 그리고 위쪽으로는 376%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국가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8.8%, 똑같이 그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5%, 최하단선이 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를 좀 받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작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거든요. 이 FTA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원래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 때문에 중국산이 관세를 받더라도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많이 부과는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예 부과는 안 할 수 없으니 이러한 2% 작게 부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는 5월 2일 날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판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구체적 관세율에 대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11월 달에 국제위원회에서까지 판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덤핑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또 11월 달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랑 같이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이득을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일단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말랐어요. 하루에 9,000주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사실 어느 한 개인이 뭐 10,000주만 사도 하루에 주가 폭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업부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주목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사업부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전방 시황 부진에 따라서 주가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 부근을 돌파해야지 추세 반전이 일어나냐, 이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는 이 장기 이평선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도 이 장기 이평선을 뚫기 위해서 2번 정도 최근에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종가 마감이 음봉으로 됐었고,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항선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형광색 선이 121선이 되겠고요. 핑크색 선이 241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장기 추세의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줘야지 우리가 다음 파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KPTU가 올라갔을 때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오니까 주가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구간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급락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KPTU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말라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과 함께 동반을 해서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급 매매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사실 안 찍히고 있죠. 여기 이렇게 아예 이게 거래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추정치도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예 거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6,000주, 10,000주씩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큰 힘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 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